네, 지금 민주당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은 없습니다. 직권남용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인지를 못했다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 미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직권남용죄가 먼저냐, 내란죄가 먼저냐, 그 절차상의 순서가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런 류의 어떤 시비도 제기된다는 점을 언급해 놓은 것인데,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공수처가 수사를 좀 못한 거 아니냐, 제대로. 그 내란죄를 인지했으면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기관의 문제,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수처를 비판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이 3번에 걸쳐서 그 부분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점, 그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속기간 생성 방식이 시간이 아니라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가 없나요? 여태까지 검찰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구속영장을 그 시간 내에서 기소를 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그 부분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검토돼야 된다 할 수 있겠지만은 왜 유독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저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고, 체포 구속 적부심사 그 기간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후자 체포 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른 판단을 했고요.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 같고, 선례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판단을 받고 구속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구속 취소 사유에 보면 공수처법에 구속기간 대동이라든지 인지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안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공수처법이 미비해서 이런 사건을 구속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과정, 송치되는 사건 이번이 첫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과거에는 불구속 때 불구속으로 이어지거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했던 이런 사건들은 있었지만은 이처럼 구속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없는 첫 사례다 보니까 이것을 송치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법원이 좀 궁금한 점을 드러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치하는 방식이야 의견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신명만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원의 지적 내용 자체가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라 그것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시면 돼요. 추가로 질문 없으면 저희도 또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까 싶은데. 하나만 더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검찰에서 항고를 하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재판 기간이지 않습니까? 재판 기간이 있다면 6개월이라고 하는 그 1심 구속 기간이 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라 네, 석방은 되는 거고, 그 결정이 돼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이제 다시 즉시 항고 결정이 나야. 네. 오늘 즉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즉시 항고했던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거나 취하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석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